파주시 파주 봉암 밑땅을 한번 보겠습니다. 28 타경 11295 사건입니다. 이 땅 위치를 한번 보겠는데요. 이 1번 국도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아주 위치는 괜찮은 편입니다. 대로변에 딱 붙어 있고 위로 가면은 문산이 나오고 밑으로는 1분 거리에 파주역이 있습니다. 바로 옆에 공장이 있고 여기도 이 대로변에 무슨 이런 좀 상가들이 있습니다. 1층짜리 단층짜리 상가가 있고 이 땅에는 지금 현재 우리 땅에는 현재 그 한식 뷔페 뭐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. 경매가 진행된 걸 한번 보겠는데요. 나온 거는 2분의 1 지분입니다. 2분의 1 지분이 나왔고요. 그래서 지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유치권이 있다 뭐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. 이게 지금 건물로 같이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한식 뷔페가 있는 그 건물이 지금 무슨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게 아니고 건물로 같이 나왔는데 이 땅에 보면은 한 곳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고 신고한 사람이 이제 임차인도 돼 있고 뭐 근저당도 잡아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지금 전혀 뭐 점유를 하고 있거나 자기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고 채권이 뭔지도 불분명해요. 그래서 이거는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는다. 그래서 감정가 5억 3,469만 원이었는데요. 한 번 유찰되고 두 번째 기일에서 낙찰이 됐습니다. 거의 감정가하고 유사한 5억 2,1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문제는 미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임장 갔을 때 나머지 2분의 1 공유하고 있는 그 지분권자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지나가듯이 물어봤어요. 이걸 왜 이렇게 안 냈을까요? 물어봤는데 이 사람 뭐 대출이 안 나와서 이걸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게 먼저 2차 기일에 보면은 최저가가 3억 7,428만 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보증금을 3억 3,743만 원 이상은 냈을 거예요. 그 현금을 준비하면서 대출이 되는지도 안 알아봤다.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. 그리고 만약에 진짜 대출 때문에 문제였다 그러면은 최근에 있었던 3차 기일에서도 이 비싼 가격에 낙찰이 있어야 되는데 유찰이 됐어요. 이걸 보면은 아마도 좀 비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 현재 최저가를 보면은 평당 약 213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제가 인근 지역 토지 실거래를 조사한 내역입니다. 이걸 보시면은 우리 여기 땅은 감정가가 433만 원, 그리고 현재 21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. 위에 같은 1번 국도를 접하고 있는 이 땅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0월에 14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이거는 경매도 아니고 그냥 매매로 나간 것들입니다. 그 위에 있는 바로 붙은 땅은 2018년 4월에 140만 원에 팔렸고 그 위에 1번 국도에 붙지 않은 곳은 130만 원, 또 이 안쪽도 125만 원, 그리고 이 우리 경매 물건지 바로 위에 있는 땅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땅은 74만 원. 이렇게 다 매각이 됐습니다. 실제 인근 시세가 실거래된 것들을 보면은 평당 130에서 140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요. 현재 213만 원인 거를 감안하더라도 아직도 좀 비싼 거 아니냐. 아무리 일본 국도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.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토지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. 건폐율은 40%, 용적률은 100%인데요. 이게 지분이기 때문에 토지 전체를 놓고 보면은 250평이죠. 그러면은 건폐율 40%니까 100평, 용적률은 250평. 그러면은 2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80평 정도 대지를 놓으면은 3층까지도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입지는 괜찮은 편입니다. 파주역에서 800m, 차량으로 1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. 굉장히 가깝습니다. 역세권이죠. 근데 문제는 파주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원룸 빌라 몇 개랑
편의점 한 2개, 이 정도가 있습니다. 인근에 두원 공과대학이 있는데요. 대학이 있어도 이렇게 좀 역세권이 침체되어 있을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좀 상당히 침체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역세권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더 뭔가 유리하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생초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지금 현재 이 땅을 공유하고 있는 이 2명은 부부예요. 이번에 경매로 나온 것은 남편의 것입니다. 남편 지분만 경매로 나왔고 아내 거는 그대로 있습니다.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실제 만나보면 태연해요. 경매를 그냥 쭉 가려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최대한 남편 거를 비싸게 매각을 시켜서 대출을 떨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대출을 떨어서 자기 지분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다음에 이거를 낙찰받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임차인들은 뭐가 많습니다. 뭐가 많은데 보시면은 기준 권리일이 2005년이고요. 이 실제로 임차인들을 보면은 전입일이 다 전입신고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2018년만 이렇습니다. 그래서 다 대항력이 없습니다. 대항할 수가 없고, 그리고 아까 그 공유지분, 제가 그 이분이 대출을 깎으려고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거를 엿봤던 게 뭐냐면은 자기가 다 임차인들을 퇴거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이 김희슬 씨가 그 한식 뷔페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도 휴업 중이라고 붙여놓고 아무것도 없었고, 그 다음에 다른 곳들도 다 사람들이 임차인들은 없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어쨌든 임차인들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. 설사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다.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분이 그래서 이 감정가가 5억 얼마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 전체 땅의 가치를 한 12억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낙찰받아 오면 자기 지분을 6억에 팔겠다.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? 최대한 남편 거 비싸게 팔고 자기도 비싸게 팔아서 최대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아니면은 낙찰자와 같이 이 땅을 개발해보자. 뭐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냐.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이상해서, 아니, 그럴 거면 그냥 경매 취소시키고 본인이 개발하시지. 왜냐면 이거 경매 신청한 사람이 채권이 1,500만 원밖에 안 돼요. 그 가압류를 했다가 이제 소송이 화해로 종결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경매를 넣은 사람인데요. 그 1,500만 원 그냥 갚아주고 그리고 경매 취하시키고 개발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이제 뭐 경매한 사람은 가족인데 사이가 안 좋아서 감정 싸움 때문에 경매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뭐 취소가 안 된다 뭐 어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, 그리고 남편 거니까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기에 지금 빚이 많거든요. 근저당이 거의 한 9억 정도, 그리고 가압류된 게 이 외에도 가압류된 게 1억, 그리고 세금도 안 내가지고 지금 압류된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빚이 10억이 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빚을 다 떼려는 것 같습니다. 남편 걸 최대한 비싸게 팔아서 근저당을 하나라도 말소를 시키면 나머지 2분의 1 지분인 와이프 것도 가치가 올라갈 거고, 그리고 12억 이렇게 팔면은 대출 다 떨 수 있으니까요.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경매를 취소시키지 않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뭐 경매 취소를 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빚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. 이 세금도 안 내가지고 압류돼 있는 와이프가 과연 이거를 경매를 취소시킨 다음에 나머지 빚들의 이자나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, 다시 경매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낙찰받을 경우에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당장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할 것 같지는 않다. 근데 이제 뭐 너무 싸게 매각이 되거나 이렇다면은 뭐 모르겠죠. 어떻게 될지. 왜냐면은 자, 적정 낙찰가가 어떨 거냐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가 140만 원 정도예요. 로 보여요. 거기에다가 123평을 하면은 한 1억 7, 8천 정도 되는데요. 2억을 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겠죠.
근데 이분이 2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2억이 있을 것 같았으면은 빚을 갚았겠죠. 세금도 내고요. 그럼 낙찰을 어떻게 할 거냐? 사실 2분의 1 공유자와 같이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, 문제는 이렇게 2억이나 이런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버리면 싫어하겠죠. 자기는 이거를 최소한 6억 원 간다고 지분이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, 그래서 이거를 이 부동산으로 빚을 다 떨고서는 이제 새 출발하려고 했던 사람인데, 이렇게 저렴하게 팔려버리면 협조 안 하겠죠. 자기 지분도 굉장히 더 비싸게 팔려고 할 겁니다. 6억이 아니고 이제 막 10억을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결국은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번까지 한 번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물건인 것 같다,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